13.5%. 체온 재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공무 수행 중에 잠시 실례 내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공연은 아르코 온라인 극장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둘러보시면 카메라니 뭐니 뭐 많죠. 사람들도 많고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찍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 공연 그러면 잘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검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극 미숙의 쿠키 상자를 보러 선돌극장을 방문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연 시작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공연 관람 시 마스크는 공연장을 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벗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공연 중 화재나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계자의 통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극 미숙의 쿠키 상자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냐고요? 아이, 당연히 죽었겠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악취가 요란했지. 시치 맞죠? 공무 수행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들어가도 계세요. 공무 방해하지 말라잖아요. 아니, 남편이라고 요새는. 우리가 공무 방해하는 건가요? 같은 동네 사는 주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웃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럼 관심이지. 이웃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지. 죽은 거지? 네. 어머, 죽은 거 맞네. 한동안 조용하더라니까. 공무 수행 중이라니까.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애들 밥 챙겨서 학교나 보내. 이번 주는 비대면 시행돼서 학교 안 간다니까? 그럼 공부나 좀 봐주든가. 애들이 공부 방해한다고 귀찮아요. 그건 그렇고 사이는 뭐래? 설마 살인 사건은 아니겠지? 아유, 살인 사건이면 안 되지. 가뜩이나 집값 떨어져 죽을 판이구만. 자연사래. 힘이 우리 소리라니까. 뭐 어때? 어차피 이웃이니까 다 알게 되잖아. 그럼 다 알게 되지. 괜히 뉴스 통해서 알게 되면 가짜 뉴스에나 현혹된다니까. 고독사지 뭐. 그렇대요. 그럴 줄 알았어. 지난 명절부터 가족들이 발길을 다 끊었더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아니, 차라리 잘 된 거지 뭐. 자식들 찾아와 보지도 않는데 맘 편히 훌쩍 떠났으니 본인이 호상이지. 하긴 그 할아버지 80 넘었으니까 호상은 호상이다, 그치? 호상이긴 뭐가 호상이에요. 혼자 외롭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쓸쓸해요. 사망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미라처럼. 미라? 여보, 당신이 봤어? 당신이 그렇다며. 그냥 들어가라고 좀. 아이, 뭐 다 아는 사이인데 뭐 우리끼리 어때요? 네. 지금만 안 해도 내일이면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이런 건 비밀도 아니지. 아니, 결국 그 할아버지 그렇게 가셨네. 위아래 집에 살면서 어찌나 성질머리도 고약하고 고집이 얼마나 드셨어? 우리 집에가 거실에서 발소리를 조금만 냈다 하면 밑에 층에서 아주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미친 듯이 천장을 두드려댔다니까. 그 조그만 애가 뛰면 얼마나 시끄럽다고. 층간 소음이네 어쩌네. 고소를 하네 어쩌네. 아주 내가 그동안 그 할아버지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잘 가셨네. 수고하는 사람들 언제 와요? 아유, 이 냄새 좀 빨리 없애주지. 시치 제거반에 지원 요청했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아줌마. 저희가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그나저나 한 달 사이 우리 구역에서만 벌써 6구야. 묻지마 한 건, 고독사 3건, 바이러스 2건.
사고 나는 것도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나이 든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그냥 싹 다 내보냈으면 좋겠어. 이 동네 집값 떨어지고, 응? 이미지 나빠지고 이게 뭐냐고. 아니, 그래서 우리도 서울 메트로시티처럼 해야 한다니까. 메트로시티에서는 중환자를 요양원이나 도시 외곽으로 싹 다 보낸대잖아. 그러니까 서울엔 악취가 없지. 저 할아버지도 요양원 안 보내고 버릴 거면 시골 동네 버리던가. 버려요? 버린 거지.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감이었어요. 그러니 교원연금이 좀 나와? 근데 어떻게 구워 삶아졌는지 몇 해 전에 자기 앞으로 든 연금과 집 명의를 자식들 앞으로 싹 다 돌려놨다는 거야. 뭐 비트코인도 좀 있다던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받을 재산을 야금야금 깎아먹으니까 요양원에도 안 보냈다? 아우 진짜 개새끼들이다. 아니 부모 목에 빨대를 꽂아도 상도덕이 있지. 어차피 돌아가실 분 편하게 지내다 가시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이 그러니까 요즘엔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그 부모 목에 칼만 안 들이대도 다행인 시대라니까. 자자자자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예? 당신도 좀 들어가고. 들어갈 거야.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이거. 근데 저 시치 검침기라는 거 정말 신기하네. 저게 죽은 사람 냄새를 귀신처럼 탐지한다는 거잖아. 요즘 과학이 좀 발달했어. 조만간 사람의 수명까지 예측할 수 있대잖아. 에이, 아무렴 사람 수명까지 예측할까? 왜 못해? DNA 측정, 유전자 측정, 바이오 생체 측정.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과 이렇게 결합하면 기대 수명이 나온대잖아. 다 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뭐 비슷합니다. 생체 분석과 행동 분석을 통해서 기대 수명을 확장할 수 있답니다. 아이고, 아니 그걸 뭐 어떻게 믿어요? 인간의 예상보다 과학의 발달이 앞서갔습니다. 이 시치 검침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 없고요. 그럼요. 저 검침기의 정확도가 99.9999%래요. 독일에서 나온 건데 저 조그만 검침기 한 대 값이 웬만한 무인 자동차 값보다 비싸다니까요. 시치 검침기가 그렇게 정확한 거면 왜 한 번에 악취의 군을 싹 다 못 찾아내? 이 할아버지도 한참 만에 발견한 거잖아. 악취의 원인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쓰레기 매립지 악취는 어떡하고요? 서울 빼고 악취 안 풍기는 곳 어디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로 가야 한다니까. 나도 서울 가고 싶다. 집이 안 나가서 그렇지. 집 나가도 서울집은 택도 없네요. 아유, 나도 그냥 신체 장기 담보나 그냥 대출 받아볼까? 사돈댁 대학생 조카는 콩팥 담보로 15억 대출 받았대. 우리도 건강한 장기로 한 8, 9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아니 말고. 아니 뭐 아무튼 이번 악취야 저 고약한 할아버지 시치라는 게 밝혀졌지만 저 할아버지 시치 말고도 악취를 풍기는 수상쩍은 집이 많아요.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당분간 악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경기 남부 시치 검침팀은 각종 검침 업계에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시치검침원으로 넘어오려고 적잖이 돈 좀 들였잖아요. 공무원 승진도 다 돈이고 빼기거든요. 아무튼 승진하고 나니까 가스 검침원 시절보다 한결 대우도 보수도 나아지더군요. 대신에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거니와 고독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정부에서는 고령층이 사는 집집마다 이 시치 검침기로 점검하고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말은요 그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말고도 의심스러운 집이 많다니까요. 내가 반장이잖아요. 아픈 사람이나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시치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이구. 자, 어머, 아니 왜 이래? 저 보십시오. 아주 뭐 38%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운동하고 아주 묻히 서서 그래요. 그러네. 예,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어쨌든 인생은 어찌 보면 고작 자신의 몸에 악취나 키워나가는 일일 겁니다. 정부에서는 80%가 넘어야 시체나 다름없다 보고 있고요. 아니 그건 알았고요. 그럼 혹시 뭐? 혹시 뭔데요? 우리 빌라 202호도 테스트 해줄 수 있어요? 202호? 미숙 씨네? 거긴 왜? 누구나 시치를 풍긴다지만 그 집은 너무 수상해서요. 그 집 남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요새 통 이상하거든요. 산재로 한동안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어서 집에서 연명 치료한다고 퇴원했는데 퇴원 초반에 밤낮 그 집 아저씨 앓는 소리로 요 골목이 떠들썩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주 조용하거든요. 좀 나아진 거겠죠. 미숙 씨 약사잖아요. 나아진 거면 괜찮은데
만약 죽은 거면? 아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지. 왜? 산자니까 죽은 거 숨기고 합의금을 더 뜯어내려고 할 수 있지. 아무래요. 아, 왜 못해?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구만. 아, 말이 그렇다고요. 하긴 그 집은 좀 수상하지. 가끔 갈 것 없는 애들이 그 집에 쿠키 먹으러 들어갔다가 안 나온다며. 지난번에 내가 봤다니까. 나도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나온 걸 못 본 거겠죠. 꼬박 이틀을 지켜봤어. 오줌도 안 싸고요. 오줌 쌀 때 나간 거면요. 아, 왜 이래 진짜? 아, 자자자자자, 더 괜히 이웃끼리 의심하지 마시고 치치 제거만 올 때 됐으니까 들어들 가세요. 당신도 집에 가서 애들 간식이라도 좀 만들어 주던가. 애들 엄마 한 사람이 삼시세끼 배달 음식이나 시켜주고 말이야. 배달이 천국이야 뭐야. 여보, 휴지. 네, 잠시만요. 다 했어요. 헛구역질밖에 안 나와. 안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휴지 줘. 밖이 소란스럽네. 203호 할아버지 집이요. 김영감님, 당신도 인사한 적 있어요? 두어 번 새벽 출근길에 마주쳤는데 교양 있고 조용한 어르신이었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자주 만나진 못했어도 품격이 배어있다고나 해야 할까? 같은 품격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집은 왜? 드디어 자식들 있는 대로 이사 가시나? 돌아가셨나 봐요, 구독사로. 그 양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재롱잔치 코스프레 했다며. 그런데 자식들 앞으로 연금 돌려놓은 후로 뜸해지더니 올해부터 발길이 딱 끊어졌대요.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셨대? 그 집 사정이니 나도 모르죠. 그래서 계속 혼자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거야? 어디 아프셨나? 연세가 있으셨잖아요. 에휴, 내가 약국문만 닫지 않았어도 올 초까지 우리 약국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결국에 나 때문에 애꿎은 할아버지까지 가셨네. 왜 당신 때문이에요? 나 간병한다고 처분한 거잖아. 나 하나 살리다가 열어 죽겠다.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도 있어서 여러 달 넘기기 어려우셨어요. 이미 죽어야 할 나는 여러 달을 넘겼는데 할아버지는 왜 못 넘기고 가셨을까? 내가 기력이라도 있었으면 대신 약을 사다 드렸을 텐데. 우울한 얘기는 그만. 우리 여보 이제 제법 다리에도 힘이 붙었네요. 지난달까지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잖아요. 당신 덕분이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당신이 살려고 힘을 내준 덕분이지. 살아야지. 안 그러면 당신 잔소리를 어떻게 견디겠어? 참, 왜 또 그래요? 이제 나흘만 있으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끝이라니까. 김 변호사님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이번 재판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여보 건강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했단 말이에요. 이 잘난 반송장에 진술이 필요한 거겠지. 사람 죽이는 유독물질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산 증인은 내가 유일하니까.
심장 문드러졌어야 할 이 말라 비틀어진 몸뚱이가 유일한 증거라니. 죽어버리지 않게 어여삐 좀 대우해 주세요. 으이구, 여보 몸에 있는 이 장기가 다 녹아 없어지면 증거고 뭐고 소용이 없다잖아요. 당신 몸에 남아있는 유해 성분들은, 자, 조심, 당신이 살아있어야만 증거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꼭 살아야죠. 당신이 죽는 순간 우리 가족 희망도 다 끝이라고요. 치료도 좋지만 속도 안 좋고 허기져 죽겠다고. 요즘은 물 한 모금도 절대 못 먹게 하고 맨날 말린 고기만 먹이고 말라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지경이라니까. 지난 몇 달은 생고기도 간간히 주더니만 이제는 물기 있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 난 PC 오늘 내일 말라 죽을 거야. 미안해요. 사후로 재판까지는 당신 상태가 산재 신청 당시 그대로여야 한대서. 어? 좀 어때요? 혹시 이물감이 드는 데는 없어요? 이물감이 들 게 뭐 있어. 퍼석퍼석한 느낌이지. 한동안 명치 오른쪽이 괜찮다가 다시 조금씩 찌릿찌릿해. 아, 거긴 살살. 정말 아프다고. 왜 아프지? 내장 기관이 굳어 있다가 신경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그러면 다행이고.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보 잘 간병하고 있잖아요. 그거야 잘 알지. 병원에서도 포기한 날 당신이 살리고 있으니까. 약국도 접어가면서까지. 아무렴 약사가 의사보다 잘하겠어요. 다 당신의 살려낸 의지 때문이지. 그런데 영덕이는 잘 살아? 요즘 집에서도 통 보기 힘드네. 내가 아파서 보기도 싫대. 요즘 애들 다 예민하잖아요. 중학교 들어갔다고 멋 좀 부리나 보네. 그래도 그렇지 애비 몸에서 냄새가 나봤자 얼마나 난다고 도롱뇽 마냥 끼어다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끔찍해졌나? 아빠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싫대요. 건강한 모습만 보겠대요. 사람이야 결국 병들고 아프고 그러는 거지. 영덕이야 안 그러겠지만 김영감님 댁처럼 짐승이나 사람이나 나눠 먹을 게 없으면 발길 뜸해지는 게 세상 이치야. 그러니까 당신도 혹시 나 먼저 갔다고 조용. 우리 영덕이는 절대 그럴 애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절대가 어딨어. 이웃들 봐. 우리가 여전히 이런다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하는 건 고사하고 이제 아예 민폐 취급을 하잖아. 나도 다 들어. 골목에서 사람들 수군대는 소리. 내 고통과 신음조차 역겹다잖아. 듣기 싫다잖아. 그만 좀 징징거리라잖아. 그러니까 어서 공장장님의 패기를 보여줘야죠. 공장장은 무슨 이미 잘렸을 텐데. 아이고 당신이 왜 잘려요? 공장에서 20여 년을 일해서 아픈 건데 공장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지.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지난 날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게 만들어야죠. 재판 승리와 상관없이 난 당신 다시 출근하는 거 반드시 볼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하긴 연봉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약사 아내 못지않게 나도 꽤 괜찮았잖아. 여보가 훨씬 좋았죠. 아니, 4대 보험도 다 되고 또 부하 직원들이 좀 많아? 내 밑으로 815명. 당신 밑으로는 몇 명? 영덕이 하고 자기가 가끔 약국 청소해주고 도시락도 가져다 주니까 2명이네. 내가 훨씬 더 많네. 그러니까 끝까지 공장장님의 패기를 보여주세요. 네. 한 분만 건너뛰면 안 될까?
오늘은 정말 속이 메스꺼워서 못 먹겠어. 약이잖아요. 이대로 죽으면 우리들 억울한 거 영영 못 풀어요.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방부제 먹으면서 버틸 수는 없어. 이집트에서는 이 방부제를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묘약이라 믿었어요. 아누비스는 방부제 가루로 만든 가면을 쓰고 이승과 저승을 자유롭게 건너다녔죠. 당신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진작 죽었어야 할 몸이 아닐까? 이승을 고집부린 만큼 날 찾아오는 건 고통뿐이야. 예정 기간보다 6개월이나 더 살아오면서 내게 쌓이는 건 지독한 불명과 당신에 대한 원망뿐이라고. 나 당신 미워하고 싶지 않아. 아해요. 당신이 주는 방부제하고 말린 고기만 먹다가 처음엔 손톱 발톱이 다 빠졌지. 몸에 털이란 털은 죄다 빠지고 피부는 손대면 바스라질 정도야. 대소변 본 건 언젠지도 모르겠고 매일 죽을 만큼 잠이 쏟아지지만 눈꺼풀이 없어서 6개월째 잠도 한숨 못 잤어. 누가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해보겠어. 애들처럼 징징거리지 말아요. 정말 힘들다고. 그냥 난 내버려 두고 지금이라도 본사와 합의하면 당신 평생 쓸 돈 들어오잖아. 영덕이랑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런 약한 마음으론 우리 미래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보가 포기하려 들면 어떡해요? 나는 어떻게든 당신 살리겠다고 지금 무슨 짓까지 하고 있는데. 한의학부터 양의학에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것이 없지. 그러니까 죽지 못해 방부제하고 말린 고기만 먹고 있지. 알았어요. 그럼 아주 조금만. 이따 저녁 때 당신 좋아하는 생고기하고 수육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어서 약 먹어요. 그럼 죽기 전에 생고기나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요즘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냉동인간을 택한대. 냉동인간이 된다는 건 아직 생물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건 아니니까. 또 언젠가 이 고통을 끝내줄 미래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인공 장기도 있고 신체 이식도 있어요. 인공장기나 신체 이식은 돈 있는 사람들 전유물이잖아. 인공간 하나에 30억이라니 우리 집보다도 비싸잖아. 차라리 신체 담보로 훨씬 저렴한 냉동인간이 낫지. 자, 가만히. 냉동인간은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눈먼 생선 같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잠은 잘 수 있잖아. 잠이라는 건 나처럼 말라붙어 버린 눈꺼풀보다는 훨씬 더 인간다운 기분이 들게 해준다고. 학자들도 말이야 하나같이 냉동인간을 잠이 들었다고 묘사하고 있어. 미라들의 잠은 죽음과 신화에나 나오는 괴물로 전락시키고, 미라는 이제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극복 의지가 아니라 철없는 애들이나 엉뚱한 공상을 좋아하는 멍텅구리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시대적 상징일 뿐일지도 몰라. 지금 나 보기 싫어서 잠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나도 잠 안 자고 하루 24시간 꽃다운 당신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지만 당신 걱정돼서 축정이가 된 나만 보고 살기에는
당신 아직 젊잖아. 영덕이도 건강한 아빠가 필요할 거고. 난 당신만 곁에 있으면 돼요. 점점 더 자신이 없어. 아무리 깊은 밤이 와도 제가 꼭 붙들고 있을 테니 걱정 말아요. 내가 깨어있긴 한 걸까? 이제 이 집이 내 무덤 같아. 회사 다닐 땐 새벽잠 없는 부공장장을 그렇게 부러워해놓고. 이제야 알겠어. 잠이 없어진 삶은 그저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그만 잠들고 싶다.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처럼 보험사에서 올 수 있잖아. 보험 사면 전화하겠죠. 나도 밥 다 먹었어. 나가봐. 나는 방에 들어가서 쉴래. 그래요 그럼. 나도 당신 밥 먹였으니까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조심. 조심. 오늘 습도 높다니까 방 침대 말고 관에 들어가 있어요. 물 먹는 하마 10개 더 넣어놨으니까. 지난번처럼 또 몸에 곰팡이 피면 안 되잖아요. 나도 관이 아늑하고 조용해서 좋아. 무슨 일이시죠? 검침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는데요. 남편분께서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위생보건부 검침법 조례상 시치 검침을 거부하시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9,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들어오세요. 사생활 보호 위반 및 무단 침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검침 활동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실치 검침원분이 왜 오셨대? 미숙 씨 남편분 많이 아프시다더니 혹시 잘못됐나 해서 오셨나 보다. 그런 거 아니래요. 의례적인 검침이래요. 그래도 의례적인 검침을 괜히 할 리 없잖아.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몇 번 오셨어요. 남편 이 집에 몇 번 왔었어? 지방 방문은 처음이라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많이 아프니까 이웃으로서 건강이 늘 염려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며 가며 한 거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위 분들이 우리 집이 의심된다 해서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요 앞에 사시던 203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시치 제거반이 사체를 이송했는데 아직도 이 빌라에서 악취가 계속된다고 민원이 접수돼서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오지 마세요. 한 발만 더 들어서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니 이웃끼리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이웃집에 안부인사차 방문할 수 있잖아. 안부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집 감시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 잘못됐을까 봐. 그런 것 아니라니까. 내가 반장이잖아. 반장이면 뭐요? 반장이면 남의 집 함부로 의심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오자고 했잖아요. 자, 다들 진정하시고 검침 끝났습니다. 시치 71.8%. 남편분께서 많이 아프시지만 이 정도면 법적 기준은 넘어서지 않네요. 법적 기준은 80부터니까요. 한 명의 이웃이라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는 검침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냄새가 독하잖아요. 합치. 알코올 냄새네요. 남편분이 많이 아프시니까 여기저기 소독하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방저방 다 살펴봐요. 검침법 조례상 80이 넘지 않으면 방까지 검침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런 법이 있대잖아요. 자, 그럼
아저씨, 저 삼동 반장이에요. 잠깐 나와서 얼굴 좀 봅시다. 남편 방금 흔들었다고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럴 권리 없잖아요. 다들 제발 나가주세요. 맞습니다. 반장 아주머니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꾸 이러시면 아주머니가 사생활 보호 위반 혐의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꾸 나한테 뭐라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야 그렇다 치고 미숙 씨가 종종 애들 데려오는 것도 너무 수상하잖아. 이 동네 애들 하나둘 없어졌다는 소문이 도니까. 제 집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대요? 한 번은 어느 애가 이 집에 들어왔다가 통 나가는 걸 못 봤대. 제가 그 얘기는 하지 말랬잖아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남편 잡아먹었다는 소문은 없나요? 아, 거기까진 아니고 그냥 뜬 소문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배가 고프게 자라서요. 몇몇 불쌍한 아이들 쿠키 쥐어줘서 보냈어요. 아이들한테 쿠키 준 것도 죄가 되나요? 아니 뭐 내가 그게 죄가 된다고 지금 이러는 건가? 근데 그 꾀죄죄한 아이들 이 빌라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좀 거슬리고, 그리고 뭐야 그 먼저 번에 여기 왔었다는 수진인가 뭔가는 그 꼬마애, 걔도 이 놀이터 구역에서 통 안 보이니까 내가 빌라 앞에서 만났었는데 미숙 씨네 쿠키 먹으러 왔다고 하더라고. 자기 집에 있나 보죠. 자기 집에 있다잖아요. 알았어. 미안해. 의심 안 할게. 뭐 아무튼 이웃으로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좀 이해 좀 해줘. 근데 진짜 남편 잘 있는 거 맞지? 네. 자. 가족분 많이 아프시니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갑시다. 가자고요. 나가요. 나가. 협조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안 할게요. 보험 안 든다고요. 우리 집은 이미 다른 보험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보험에서 나왔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직접 가입하신 S라이프 보험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용건이 있으면 전화로 하시면 되잖아요. 보험금 지급에 초과분이 발생해서요. 고객님과 직접 만나 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대관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냥 인터컴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애가 방에서 시험 공부 중이라서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시다면 인터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는 정보보호법의 심의 규정에 따라 업무 상태의 화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녹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런데 보험금 초과금이 뭔가요? 지난 6개월간 박달수 씨에게 지급된 상해 치료비 및 요양비가 초과 지급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초과 지급 신고요? 박달수 씨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이신데 해외 치료비 및 해외 요양비가 지급됐다고 하네요. 해외 치료비와 더불어서요. 해외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금 청구하신 거 맞으시죠? 남편은 해외에서 치료받는 거 맞아요. 저는 아이 때문에 얼마 전에 들어왔고요. 그렇죠. 보험사에는 페루에 있는 콜카 캐년 요양소라고 신고하셨더라고요. 아직도 그곳에서 치료받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3일 후에 있을 재판에 남편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통보가 왔을까요? 고객님과 남편분이 산재 관련 재판하신다는 상대편 회사 측에서 남편분이 증인으로 출석하려면 국내에 있어야 할 텐데 해외 요양비 지급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를 해왔더라고요. 재판 때문에 페루에서 내일 출발할 거거든요. 아하, 페루에서 내일 출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고객님 상대편 회사 측이 오해할 수도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S라이프 보험사에는 고객님 말씀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분은 페루에 있는 콜카 캐니언 요양소에 계신데 3일 후에 있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내일 페루에서 출국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비행편은 어떻게 되시죠? 그래도 저희 고객이신데 저희가 공항에 마중 나가야지 않을까 해서요.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남편이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서요. 아, 저희가 고객님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귀국하시고 재판에도 좋은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 페루 화이팅! 네.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김미숙. 어? 미숙이? 미숙아, 이 시간에 왜? 업무 시간 따로 연락하지 말랬잖아. 뭐가 이리 급해? 퇴근해 들른다니까. 저 김미숙이라고요. 아, 김미숙 고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강미숙 변호사가 있는데 고객님과 착각을 했습니다. 아, 강미숙 변호사 오늘 퇴근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재판 걱정 때문에? 아니면 남편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기라도? 그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보험사에서 찾아왔어요. 남편이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사요. S라이프 보험사? 네. 근데 그 회사에서 왜요? 제가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할 때 변호사님이 해외에서 치료받는 걸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야 그 금액으로 남편 치료비는 물론 재판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산재 관련 민사재판 수임료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런데 남편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니까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나 봐요. 보험사에서 남편분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장 측 본사에서 보험사에 알렸대요. 아, 그랬군요. 저 그래서 증인 참석을 위해 페루에서 내일 출국할 거라고 둘러댔는데. 잘하셨습니다. 피고 측에서 재판에 지지 않게 해서 아주 발악을 하는군요. 우린 거기에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침착하고 차분하게 싸움을 대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해외에서 치료받는다고 보험금 청구한 게 혹시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 해서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는 변호사님만 믿어요. 저희한테는 변호사님밖에 없으니까요. 예,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동네 놀이터에서 쿠키 먹고 싶으면 언제든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아, 너구나. 그래,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지? 나중에 다시 올까요? 여보, 누가 자꾸 오는 거야? 초인종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잖아. 영덕이 왔어요. 아, 영덕이 학교에서 왔구나. 영덕이는 나 보기 싫어하니까 영덕이 집 방에 들어가면 난 나가서 밥 먹을래. 잠깐만요. 말린 고기가 다 떨어져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끝나면 부를 테니까 관에서 더 쉬고 있어요. 밖에 비도 오기 시작하네. 비도 와? 알았어. 준비되면 말해줘. 혹시 빌라에 들어오면서 누구 마주친 사람 없니? 빌라에서 마주친 사람이요? 없었어요. 나 같은 애가 아주머니 집에 오는 거 알면 이웃들이 싫어하나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아줌마가 이웃에 조금 눈치가 보여서. 문 열어줄게. 어서 들어와. 먹을만해? 정말 맛있어요.
아줌마가 주는 쿠키 놀이터 구역 애들 사이에서 짱 유명하거든요. 그래? 그럼요. 아는 동생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랬어요. 그래서 다들 아줌마 눈에 띄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벼르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다들 아줌마를 이 구역 산타클로스라고 불러요. 나야 뭐 가끔 집에서 굽는 쿠키만 나눠줬을 뿐인데. 아이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그 빨간 쿠키도 좀 먹어보고. 요즘엔 그런 어른도 별로 없잖아요. 구역 이미지 나빠진다고 잡아다가 깡촌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잡아다가 이상한 짓 시키는 어른도 많거든요. 이상한지? 그런 거 있어요. 아줌마같이 착한 사람은 몰라도 돼요. 우와! 정말 이 빨간 쿠키 안에는 고기가 들었네요. 아줌마 쿠키 먹어본 동생이 쿠키에 고기가 들었다 했는데 난 그럴 리 없다 했거든요. 이 감칠맛! 보통은 아몬드나 초코잖아요. 근데도 너무 맛있어요. 달콤해요. 정말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요. 이따 갈 때 여러 가지 맛 다 싸줄게. 아이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천천히 먹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놀이터에서 지내면 추울 텐데 옷은 더 안 필요하니?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도 얼른 빨아다 줄까?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입을 옷이 있어요? 아들이 스타일 안 맞는다고 입지도 않고 옷장에 처박아둔 옷이 있거든. 맘 바뀌어서 다시 입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숙학교에 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찾아도 사이즈 안 맞아서 못 입어. 그러면 버려도 좋을 옷만 주세요. 제가 괜히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긴. 입지도 못하고 쌓아둔 건데 누가 대신 입으니 얼마나 고마워. 새 옷 가져다 줄 테니까 그거 벗어놓고 잠깐만 기다려. 네? 죄송해요. 얘가 정말 진짜 아이고. 그 가면이 신기하게 생겨서요. 저기 소리 쳐서 미안. 그렇다고 남의 집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죄송해요. 아, 이건 아누비스의 가면이라는 건데 우리 남편이 매우 아끼는 물건이거든. 차라리 TV 볼래? 빨래하는 동안 쿠키 먹으면서 TV라도 보고 있어. TV 안 좋아해요. 그래? 아, 그럼 이 옷 갈아입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어. 세탁 오래 안 걸리니까 금방 빨아다 줄게. 자, 어서 받아. 아줌마가 야단치니까 엄마가 떴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좋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지? 언제 돌아가셨어? 재작년에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겠다. 동생이 있어서 괜찮아요. 놀이터 구역에서 같이 지내는 동생들? 집에 약통이 많네요. 아줌마 의사라는 소문도 있던데. 의사 아니고 약사. 요 골목 밑에 있던 갱생약국 알지? 거기 썼어. 지금은 안 해요? 아줌마 빨리 만났으면 약 지어달라 했을 텐데. 남편이 아파서 병간호하느라.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있거든. 그렇구나. 아줌마도 걱정 많으시겠다. 자, 여기 쿠키. 가져가서 동생들이랑 먹어.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아파서 돌아가셨어? 아니요, 다쳐서요. 엄마가 혼자 야근 중이던 공장에 강도가 들어서 크게 다쳤어요. 업무 중에 벌어진 일이라 산재라고 아빠는 엄마가 일하던 양말 공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냈죠. 그랬구나. 내 남편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돼. 아빠는 그 돈으로 몇 달 신나게 술만 퍼마시다 결국 죽어버렸어요. 난 처음에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꼭 양말 공장 직원이나 변호사가 찾아올 때만 울었거든요. 아줌마가 말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요. 내 앞에서 눈물을 꾹 참았다가도 꼭 사람들 앞에서만 울었어요. 그럴수록 합의금 액수는 점점 불어났고 정말로 아빠 말대로 억만금이 됐어요. 아줌마도 눈물이 날 때 사람들 앞에서만 울어요. 혼자 울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줌마는 더 이상 짜낼 눈물도 없어. 그래서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은 괜찮아요. 동생이 있어서. 여동생이 있거든요. 놀이터에서 같이 지내는 동생들 말고? 네, 친동생이에요. 수진이에요. 이름 예쁘죠?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는데? 당연히 아줌마 집에 있겠죠. 아줌마 쿠키 또 먹겠다고 먼저 번에 이 집에 왔었잖아요. 한 달 됐나? 수진이? 글쎄, 난 기억이 없는데.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이들한테 쿠키 준다고 해서 누굴 집 안까지 들인 적은 없거든. 집 앞에서 주고 보냈지. 나도 찾아오라고 할 때는 애들 종종 집에서 편히 쉬다 간다면서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자, 이제 그만 가봐야 되지 않아? 갈 거예요. 수진이랑 같이. 수진이 모른다니까? 씨발 정말 사람 말 무시하네. 무슨 말이야 그게? 어설픈 연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몸이 다 망가져가면서도 공장 일이며 가정부 일이며 닥치는 대로 멍청하게 부서져라 일만 했어요. 씨발 병신같이 도박에 빠진 불쌍한 아빠 빚 갚겠다고. 근데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산재 합의금 술 마시고 도박하는데 다 날리자 다시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엄마를 그렇게 패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한테 맞아 죽고 아빠는 나한테 맞아 죽고. 난 어설픈 연민이나 감상이 제일 구역질나. 왜 그래 너? 그거 내려놔. 놀이터 구역 떠도는 불쌍한 애들 데려다가 소꿉놀이 하듯 동정하면서 남편 병원 가 있고 자식 기숙학교 가 있는 외로움이나 달래려는 거잖아. 수진이는 아줌마 쿠키도 그렇지만 진짜 엄마 같다고 또 이 집에 가겠다는 거 절대 못 가게 말렸는데 갔더니 씨발 한 달 동안이나 소식이 없네. 얘가 계속 쿠키에 미쳤을 리는 없고 아줌마가 얘 못 나가게 잡아두고 이상한 짓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짓이라니. 그거야 나도 모르지 무슨 짓을 시켰을지. 수진이 어딨어? 수진이 어딨어? 안돼 저리가! 안돼 저리! 생각났다고. 그래 수진이 그 조그맣고 예쁜 애 너무 싱싱하고 예뻐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쿠키도 주고 옷도 빨아주고 했거든. 그런데 그 수진이 어디 갔지? 집에 없는데 엄마가 데려갔나? 뭐라는 거야? 우리 엄마 죽었다니까. 아줌마 혹시 수진이 팔았어요? 팔아? 그 조그만 애를 왜 팔아? 내가 팔았었을 때가 어딨다고. 씨발 난 또 음흉한 아저씨들한테 판 줄 알고 놀랬네. 아직 여자고 술도 못했는데 내가 어디다 팔아? 그럼 이 집 어디에 있겠네. 맞죠? 이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줌마 맞아서 돌았어요? 그럼 내가 천천히 찾아보면 되니까 아줌마는 여기서 좀 죽어줘야 되겠다. 어디 있는지 생각났어. 그래, 나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 넥타이 고점해주다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남편 초점 없는 눈을 들여다보게 됐어. 눈앞이 캄캄했지. 소송비는 감당이 안 됐고
동정하던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어. 내 욕심에 남편 붙잡고 있는 거라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보상금 뜯어내자고 남편 목숨 인질로 삼고 있다고 날 죄인 취급했어. 내 남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 내 남편 다시 살려야 하잖아. 우리 가족 이렇게 억울하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싱싱하고 예쁜 수진이 빨간 쿠키 먹였어. 빨간 쿠키. 고기 같은? 쿠키는 왜 이러지? 시간이 안 맞네. 내가 반죽을 잘못했나?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는데. 살이 찬 기라스에 빨간 그렇게 좋아요? 그럼 좋지.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건데. 재판 때까지 수분 있는 음식은 절대 안 되는데 여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특별히 오늘만이에요. 밖에 비 오는데 관에 들어가서 먹지. 잠자리에서 밥 먹으면 안 되지. 잠은 못 자지만 관은 내가 유일하게 편히 쉬는 곳이잖아. 습기 때문에 몸에 또 곰팡이 필까봐 그렇지. 촉촉하면 말리고 너무 버석하다 싶으면 또 수분을 섭취하고 다 그러는 거지. 자연이 그렇잖아. 돼지가 마르면 이렇게 비로 촉촉이 적셔지고, 또 너무 많다 싶으면 햇볕을 쨍쨍 내리고. 그것도 우리 어릴 때 과거 얘기지. 지금 기후가 그런가. 하긴 그래. 그래도 간만에 여보와 함께 이렇게 비 오는 풍경 보고 있으니까 데이트하는 기분 나고 좋다. 나도 당신 기분 좋은 거 보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재밌어? 자기가 닦고 있는 표본 뭐라고 했지? 애기 손 모아놓은 것처럼 생긴 거. 이거요? 호랑 말코 바늘 두더지요? 당신 취미는 어쩐지 고약한 구석이 있어. 멸종 위기종의 사체를 하나씩 모아다가 포르말린 병에 넣으라니.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싶어하는 건 모든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날 잡았군.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거. 아이고, 당신이 들어갈 표본병은 없네요. 나야 이 집이 표본병이지. 집 밖으로는 못 나가잖아. 왜 못 나가요? 사후로 재판 때도 나가고 언젠가 공장에 다시 출근하는 날도 올 텐데. 그럴까? 아까는 방문이 안 열려서 놀랬어. 오랜만에 병들 꺼내서 정리한다고 소파하고 테이블 옮겼는데 안방문 막은 걸 깜빡했다. 영덕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친구 만난다고 다시 나갔어요. 에이, 공부해야지. 그래야 아빠처럼 공장 다니다가 병이 안 나지. 알아서 할 거예요. 내 전화네? 나도요. 당신 찾는 전화 뻔하잖아요. 병원 아니면 상조회사지. 자기는 안 받아? 꼭 필요한 연락이면 문자하겠죠. 받아. 김 변호사님이네? 또 돈 달라는 소리를 했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오르면 재판인데. 내 것도 받아봐. 자기 아픈 거 다 아는데 뭐하러 받아요? 병원일 수 있잖아. 병원에서 자기한테 전화할 일 없네요. 나한테 전화하지. 신경 꺼요. 나 변호사님이랑 잠깐 통화하고 올게. 김미숙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일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는 아버지 아니고 아들 영덕인데요. 아버지 지금 화장실에서 씻고 계셔서요. 사실 재판을 며칠 앞두고 상대편 관련 회사에서 원고 측 이해 당사자 집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럼 10분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드릴까요? 그래서 피고 측 변호사에게 항의했더니 피고 측에서 재판에 작은 영향을 끼칠 새로운 증인들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공인중개사요? 어디 중개사요? 칠성중개사요? 별건 아니고요. 그중 한 사람은 남편분과 몇 년 같이 근무하셨던 공장 관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증인을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공장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냥 칠성중개사에서 전화 왔었다고 하면 되나요? 아버지가 몸이 좀 아파서 특별한 전화 아니면 통화를 잘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증인이 재판에서 괜한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미숙 고객님께서 그 증인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봐 주셨으면 합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가 방문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퇴근 후에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강미숙 후배 변호사와의 약속은 캔슬 취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인데 이따 저녁 때 서류 작성 때문에 방문하신대요. 어머 여보, 저 전화 받았어요? 내 핸드폰이잖아. 그래도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 아는 사람이면. 공인중개사야. 이 구역 재건축할지도 모르니까 시세 좋을 때 집 내놓으라는 얘긴가 보다. 그 말 무시하면 돼요. 이 집 내놨어? 요즘 시세가 어떤지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이 집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같은 나라에서 유통기한 없는 건 땅과 건물뿐이라고 했잖아. 집값도 올랐고 무엇보다 이 집엔 우리들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묻어있다고 했잖아. 나한텐 당신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당신 없이 이 집에 대체 어떤 행복들이 묻어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없어도 당신과 영덕이는 계속 살아야지. 정말 끝장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러다가 재판에서 패소라도 하면 최소한 집만큼은 남아있어야 하잖아. 나는 당신 없는 집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집이 어떻게 얻은 집인데? 여보. 우리 신혼 때 당신이 혼자 만삭의 몸으로 한두 달을 돌아다닌 끝에 구한 집이잖아.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도 가깝고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라고 해서 공장에서 차로 2시간 넘게 떨어진 거리인데도 내가 흔쾌히 동의한 거잖아. 이 집은 당신과 영덕이를 위한 집이야. 15년 전이면 내가 갓 공장장 됐을 때라고. 그때 한참 모자란 장군 구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진땀 뺐는지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해? 당장 하루하루 생활비에 조금씩 늘어나는 재판 수임료도 모자란 판인데 그냥 죽자고? 다 포기하고 영덕이 당신 나이대로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다 포기하자고? 이 안에서 당신과 내가 우리 가족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할 순 없어. 포르말린 병처럼 가둬둔다고 생명을 영원히 붙잡아둘 순 없다고. 이건 괴물이지. 알았어요. 이 집을 얻은 뒤로 나 왠지 점점 더 끔찍한 괴물이 돼가는 기분이 들어. 알았어요. 부동산에 다시 얘기할게요. 왜 이런 생각 드는지 알아? 여보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되겠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 내가 왜 이런 생각 드는지 아냐고. 잠도 못 자고 몸도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나아야지. 나는 이제 1분 1초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보? 여보. 여보 왜 그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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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 세상에 괴물들과 싸우려면 괴물들을 잡아다가 맛있게 구워 먹어야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견뎌야지. 우리 가족 생각해서 절대 지면 안 되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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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예전엔 이 동네도 참 다복했어. 이 시간이면 아이들 노는 소리로 시끄러웠지. 당신도 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당신은 요 앞 놀이터에서 노는 영덕이 다칠까봐 베란다에 서서 눈을 떼지도 못했잖아. 영덕이도 이제 다 컸어요. 다 컸겠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을 만큼. 아직 필요해요. 그럴까? 반에 들어갈래. 생고기 더 남았어요. 내일 먹을게. 피부가 꿉꿉해졌어. 지난번처럼 곰팡이 피기 전에 들어가야지. 차라리 이게 다 악몽이었으면 좋겠어. 적어도 꿈을 꿀 수는 있는 거잖아. 눈먼 동태들처럼요. 그래, 눈먼 동태들처럼. 죽음이 잡아가지 않게 지켜줄 거예요. 눈꺼풀도 없는 걸. 조금만 견디면 다시 예전처럼 느낄 수 있어요. 눈을 가려도 잠이 오질 않아. 계속 곁에 남아 있어 줄 거지. 잠들지 않게 곁에서 꼭 지켜봐 줄게요. 나는 당신 바느질하는 소리가 참 좋더라. 언제 내 눈도 그렇게 꼭 붙여줘. 누구세요? 변호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거 빈손 오기 뭐해서 두루마리 엠보싱 휴지입니다. 저희는 남편 아픈 뒤로 이제 두루마리 엠보싱 휴지는 안 쓰는데. 아, 이걸 어쩌나. 직원 할인가로 70% 할인해서 사온 건데 사온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화장실에 두고 그냥 쓰시죠. 물에 특히 잘 녹습니다. 저희 집은 비대예요. 이따가 가실 때 가져가세요. 아, 그럼 하는 수 없지요. 정보보호법의 심의 규정에 따라서 이 대화를 녹화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같이 공장에서 일하셨다고요? 예, 그랬지요. 댁에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요양소에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문병 한번 제대로 못 가봤네요. 그 뭐라 그랬더라, 콜카 캐니언 요양소 페루에 있어요. 아, 칠레 위에 페루. 주말에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내일 귀국해요. 아, 그럼 또 하는 수 없지요. 김 변호사님은 재판에 공장 측 새 증인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증인을 잘 안다고. 접니다. 네? 제가 재판에 참석할 그 증인입니다. 당신은 그저 참고인이라고. 참고인이 될 수도 있죠. 증인이 되느냐 참고인이 되느냐는 사모님께 달렸으니까요. 무슨 뜻이죠? 저를 못 알아보시는군요, 사모님. 저는 여리여리하고 아리따운 사모님을 한눈에 알아뵀는데 15년 전 이 집 집들이 때 공장 직원들과 함께 방문했었죠. 집들이 도중 갑작스런 진통에 병원에 가서 영덕이를 출산하셨었고요. 저 두루마리 엠보싱 휴지 부공장장입니다.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나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어떻게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요? 회사 측 증인이라뇨? 함께 싸우기로 했잖아요. 본사에서 비밀리에 값싼 불법 화학물질을 조합해 쓴다는 증거. 내가 소송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니까 당신 그때부터 연락이 딱 끊어졌었죠? 자, 진정하시고 결국 이렇게 늦게나마 오지 않았습니까? 싸움은 이제 신물이 납니다. 피스를 위해 왔습니다.
옷도 이렇게 피스의 상징인 화이트로 맞춰 입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모님께 아주 유용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이라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고 측 증인이 되느냐 원고 측 참고인이 되느냐는 사모님께 달렸다고요. 6개월 전 공장장님이 공장을 떠난 후로 정말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사의 부조리한 착취와 요구에 맞서 낮이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밤이면 공장으로 돌아와 만년 두루마리 휴지나 풀다 보니 꾸벅꾸벅 졸다가 손도 이렇게 됐지 뭡니까? 두루마리가 물려가는 기계판에 이 왼손이 끼어 들어갔을 때 자상한 미소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공장장님의 그 마지막 얼굴이 미워질 줄이야. 공장을 위해 이 청춘 다 불태웠건만 제게 돌아온 건 7월비 몇 푼뿐 하루아침에 모든 게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 빨려 들어간 왼팔 찾으러 애간장을 태워봐도 그 해의 물량을 맞춰야 한다며 공장은 기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뽀얀 화장지 속살 속으로 곱게 스며들어가는 이 여린 손모가지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쉬지 않고 울었답니다. 우리가 그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부조리한 환경들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바뀌지 않죠. 그래서 쓸모없어진 저를 쫓아내는 본사에 공장장님과 회사 사람들이 함께 투쟁하며 준비해온 자료를 건넸죠. 본사에서 불법 화학물질 조합해 쓴다는 명백한 증거와 논리들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던 김 변호사님이 간신히 구해주지 않았으면 우린 그 증거들을 영원히 놓칠 뻔했어요. 아, 사모님도 손에 넣으셨군요, 그 증거. 아무것도 없이 재판에 임할 줄 알았어요?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제 손이야 이미 누군가 똥이나 닦는데 써버렸겠지만 회사는 뒷걸음질 치던 지에게 물리자 놀랐던지 마침내 제게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영원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 팔 하나쯤 휴지 조각으로 사라져버려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에너지, 권력!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존재감이었습니다. 사모님, 저와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재판에 합의하실 생각은 여전히 없으십니까? 결국 합의를 위해 온 거군요. 사오르면 우리가 무조건 승소할 재판이에요. 당신이 어떤 증언을 하건 우리의 승리는 변치 않아요. 김 변호사님이 왜 당신을 만나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요? 남편에 대해서 또 무슨 없는 말을 하려고요. 남편이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기억하나요? 남편에게 당신은 친형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예. 면접 때 저를 뽑아주신 것도 공장장님이셨죠. 이 집 집들 때 초대도 해주셨고요. 그럼 이만 돌아가요.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없었던 일이요? 이 손에 공장장 직위가 걸려 있는데. 나와 합의하면 당신에게 공장장을 맡긴다고 하던가요? 내 남편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절대 공장장이 될 수 없어요! 어디 보자. 저는 말입니다. 이번 일에 아주 묘한 흥분을 느낍니다. 그 뭐랄까 인생 일대 신기록이 될지도 모를 도약을 예감한 운동선수의 카타르시스라고나 해야 할까요? 자, 스트라이크! 약속드리죠. 사모님은 절대 우리 회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합의서에 사인해 주시죠. 우리는 틀림없이 승소할 거예요. 사모님과 남은 아드님 인생도 걱정하셔야죠.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요. 공장장님의 명예가 그리 중요한가요? 명예가 아니에요. 자존감이고 신념이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의 내장과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니까. 내장과 자존감. 자존감과 내장이라 심오하군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서입니다.
회사는 그간의 공장장님의 노고를 인정해서 위로금과 퇴직금의 7배를 내드리죠. 70억. 사람들의 보는 눈도 있고 하니 합의가 아닌 명예로운 퇴직 어떻습니까? 명예로운 퇴직? 예? 내 남편이 공장을 위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면서 얼마나 뼈아프사잖아 일했는데 그래 이 당신들 잘난 휴지에서 포르말데이드와 형광진백제가 기준치의 500배가 나왔어. 내 남편이 이 독극물을 습으로 들이키면서 얼마나 몸이 다 썩어 들어갔는지 알아? 그런데 뭐 합의? 명예로운 퇴직이라고? 명예로운 퇴직을 할 때가 됐죠. 그게 공장장 몰래 본사에서 단독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숨을 들이킬 수 있는 공간은 공장장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특 A급 약품 배합소입니다. 그 싸구려 약품을 누가 조합했을까요? 아무리 공장장님이라 해도 이 집을 비탄푼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예정보다 이른 출산에 진통이 심해지자 공장장님은 자신의 겉헛이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증언해야 하나? 내 남편은 결백해. 자, 합의금의 10배 100억 어떻습니까? 회사는 공장장님의 6개월 병가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100억 과감하게 내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애들처럼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절박한 상황이 오면 소꿉놀이하듯 천막 속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죠. 세상을 속일 수 없으니 자신을 속이고 침묵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재판 자체가 회사의 이미지와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애들 장난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공장장님은 배터리가 다 아닌 인간입니다. 사모님이 갖고 계신 그 증거, 그 종이 쪼가리가 가리키는 칼날은 회사가 아니라 공장장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은 결백하다고. 환경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우리 두루미 두루마리 엠보싱 휴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내 남편은 피해자야. 내 남편이 뭐 때문에 아픈데? 뭐 때문에 속이 저렇게 다 썩어가는데? 우리가 애들 장난이라고? 소꿉놀이? 공장장 행세하는 소꿉놀이 하는 건 아무래도 당신 같은데? 그런데 말이야, 당신 놀이와 내 놀이의 차이가 뭔 줄 알아? 절망한 자들의 상상력. 당신들 그 헛소리 내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두렵지 않다고. 비난과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오직 이 상상력만이 등불이 되는 거야. 저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도 병원에서 남편이 잠시 숨이 멎었을 때에도 나는 믿었어. 긴 터널을 지나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하게 저 현관에서 공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말이야. 난 두렵지 않아. 나는 반드시 일으켜 세울 거야. 내 남편을 반드시 정상으로 일으킬 거야. 뭐 이렇게 세우는 건 알아서 하시고 명예퇴직 신청서에는 제가 대신 사인할까요? 나가. 집에 오는 길에 남편 잡아먹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 사실 아니시죠? 나가! 변호사님께서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는 증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필요해. 더 싱싱한 간이 필요하다고. 수진이 신장은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간이 식한 지 몇 달 돼서 그러나? 아니? 이 세상의 괴물들과 싸우려면 괴물들을 잡아다가 맛있게 구워 먹어야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견뎌야지. 우리 가족 생각해서 절대 지면 안 되지. 아줌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영덕아 아줌마라니 엄마라고 해야지. 아빠는 매일매일 일만 하며 살았어. 죽어라 일만 하더니 결국 죽을 병이 들었지. 회사에서는 자기들 비리가 들통날까봐 돈 몇 푼의 남편을 자르려 했지만 나랑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예전처럼 예쁘게 사는 거니까. 저 영덕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팔 자른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팔은 엄마가 영덕이한테 멋진 인공팔을 주려고 떼어낸 거야. 엄마가 조금 전에 아주 멋진 인공팔을 봤거든. 인공팔 없어도 되니까 그냥 살려만 주세요.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영덕아 엄마가 멋진 인공팔을 붙여준다니까. 맞아. 아빠한테도 새로운 장기를 넣어줘야 되겠다. 나쁜 놈들이 하루빨리 아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너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 영덕이 아니에요. 영덕이가 아니라고요. 영덕아,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정말 아니라고. 나 영덕이 모른다고. 영덕아, 엄마는 정말 실망이야. 아이 씨발 미친년아. 나 영덕이 아니라고. 어디를 갔냐고. 여보. 영덕이 방이 시끄러워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다시 관에 들어가서 쉬세요. 아저씨. 영덕이냐? 오랜만에 봤다고 아저씨가 뭐야?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참나, 너 또 말썽을 피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지. 엄마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아줌마? 여보, 들어가서 쉬라니까요. 아줌마 미쳤어요. 방에는 죽은 아이들이 미라가득 가득 차 있어요. 벽에 있는 포르말린 병에는 사람 신체가 담겨 있고 천장에 널어놓은 새끼줄에는 애들 장기를 양말처럼 말리고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 고기가 들어간 쿠키. 여보, 영덕이가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이야기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꾸미는 거 아니에요. 이거 6번째 미라 밑에 있던 거예요. 6번째 미라? 여보, 이 집에 나 말고 미라가 또 있어? 네, 있어요. 방 안에 잔뜩 있어요. 아니라고요. 여보가 지금 잠을 못 자서 환상몽을 꾸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여기 왔던 수진이라고 내 동생인데 그게 그의 머리띠예요. 이 집에서 사라졌다고요. 미라가 된 게 분명해요. 6번째 미라. 예, 6번째 미라. 수진이가 분명해요. 여보, 수진이가 누구야? 영덕이 여자친구? 여보가 늘 오냐오냐 하니까 영덕이가 저러잖아요. 영덕아,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영덕이 방에 없는데. 저 친구 만나러 영덕이 밖에 아니라고요. 나갔는데. 영덕이 아니라는데. 여보,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내 말을 믿어야죠. 당신이 날 믿어야죠. 내가 당신을 믿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등 돌릴 때 당신마저 날 외면하면 난 무얼 할 수 있겠어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꿈을 꾸는 일뿐. 그 꿈이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나방처럼 그 환상을 향해 날아간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꿈, 달콤한 속임수, 환상.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영덕이 친구 만나고 왔구나. 엄마 말 들어. 어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아빠처럼 공장 다니다가 아프면 안 되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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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키지 않을 거야. 날 증오하고 미워해도 상관없어. 이건 상상의 놀이일 뿐이니까. 놀이가 끝나면 우린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가족 모두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무슨 일이세요? 미숙 씨, 조금 있으면 반장님 댁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리는데 미숙 씨한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긴급 주민회의 있다는 얘기 못 들었지? 저는 참석 안 할게요. 남편이 아파서요. 아니 그거야 나도 잘 아는데 저 미숙 씨가 꼭 참석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왜요? 그게 우리 동네도 서울 메트로시티처럼 아픈 사람은 시골이나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안건이거든. 안건 통과되면 미숙 씨네 곤란해지잖아. 무슨 권리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오라가라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서 나도 반대하려고. 전요 누가 뭐래도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이만 인터콘 끌게요. 아니 저희 근데 미숙 씨. 그 남자인 미숙 씨 집에서 뭐 해? 남자예요? 점심 때쯤 미숙 씨네 집에 들어가던데. 그 외에 하얀 양복 입은 남자는 미숙 씨네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 영덕이랑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영덕이 친구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던데. 인터콘 끌게요. 저기 미숙 씨, 집에 별일 없지? 계속 이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네, 없어요. 괜한 걱정해서 미안. 절대 의심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가입하신 S라이프 보험, 고객님과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인터콤이 끊어진 줄 알고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습니다. 집이 정돈이 안 돼서 좀 치우느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집에 포르말린 병이 많네요. 취미로 표본을 모으고 있어요. 아, 고객님 직업이 약사라고 하셨죠? 약사다운 취미시네요. 하실 말씀이 뭐죠? 실례했습니다. 고객님과 나누는 대화는 정보보호법의 심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대화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S라이프 보험 특별보험조사원 나보원입니다. 나 보험이요? 나보헌. 종종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제 명함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제 타란툴라 반려검입니다. 보험조사 일을 하다 보니 집을 자주 비워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키울 수가 없어서요. 요 반려검이는 늘 소지하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물릴 수는 있어서 독은 뺐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고객님과 점심때 대화하면서 제가 깜빡한 게 있지 뭡니까? 요즘 업무가 늘다 보니 종종 오락가락 하거든요. 깜빡한 게 뭔데요? 페루에 있는 콜카 캐년 요양소요. 그게 왜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더라고요.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에요. 페루를요? 예, 남미에 있는 페루.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렇게 페루를 샅샅이 뒤졌는데 콜카 캐년 요양소가 없더라고요. 없다고요? 있는데 코카 캐니언 요양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싶어 코카 코크 코키 코키 코쿠 캐년 요양소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캐년 이름이 붙은 요양소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름이 바뀌었겠죠. 분명 제 남편은 페루에 있는데요. 요양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빠뜨리는 게 있을까 싶어 페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박달수 씨 출입 기록을 확인해봤죠. 입국 기록도 없어요.
누락됐겠죠, 해킹 이런 걸로. 해킹! 해킹은 누락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빠뜨리는 게 있을까 싶어. 제가 페루하고 하와이하고 착각했어요. 페루에 있는 콜카 캐니언이 아니고요. 하와이에 있는 콜카 캐니언 요양소예요. 제 남편 요양엔 바다가 좋다고 했거든요. 네가 가라 하와이. 김미숙 씨, 이제 그만하시죠. 범사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사할 거 다 조사하고 그럽니다. 김미숙 씨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미숙 씨에게는 끔찍한 불행이 유난히 많으셨더군요. 약대에 입학할 때쯤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그로부터 쭉 외톨이였어요. 그 후로도 친인척, 직장 동료, 친구들까지 각종 사고에 얽힌 것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르더군요. 지금의 남편이 없었다면 전 계속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유독 한 사람에게 지나친 불행이 겹치는 게 단지 우연일 수 있을까요? 불행이요. 한 사람에게 계속 다가오면 타인은 그 사람에 대한 연민보다 혐오를 키워나가죠. 제 20대 시절은 늘 그런 비극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만 했죠. 약사가 될 수 있다는 꿈만이 유일한 위로가 됐어요. 더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더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 네. 이게 뭐죠? 정확히 8억 3,259만 4,837원입니다. 그런데요? 명백한 보험 사기죠. 내 남편이 아파서 받은 보험금을 사기라고 하다니요. 아파서 받은 보험금은 사기가 아니죠. 하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면 내 남편 살아있어요. 내일 하와이에서 올 거예요. 박달수 씨는 생전에 해외에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분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잖아요. 보험 사기가 영원히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달수 씨 어디 있어요? 하와이? 아니면 집? 실손과 상해보험금을 8억씩이나 받더니 설계를 썩 잘하셨습니다. 내 남편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미줄처럼 잘 짜여진 계획 사이에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칭칭 감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러나 꼭 죽지는 못하게 보험이라는 덫을 감아놓고 단물을 빠는 겁니다. 콱 죽어버리고 나면 단물이 더 안 나오니까 적절한 힘 조절이 중요하겠죠? 내 남편은 그런 시시한 먹잇감이 아니에요. 저 안에 들어있는 포르말린도 처음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소독제로 쓰였어요. 이거 보세요. 죽음을 질투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삶도 죽음도 아닌 혐오스러운 박제를 유지하는 방부제로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곁에 둔다는 빌미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박달수 씨 어디 있냐고요? 방에 계신가요? 박달수 씨! 박달수 씨! 방에 관이 있네요. 태닝머신이에요. 요즘 기후가 꿉꿉해서 하나 장만했어요. 박달수 씨! 박달수 씨! 남편 이 집에 없다고요! 설마 박달수 씨? 아들 영덕이에요. 덥다고 침대를 스테인리스로 바꿨어요. 자제분이시라고요? 네. 저기요. 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역시 맞았습니다. 제 보험 조사한 경력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거 분명 사람의 장기입니다. 제 짐작대로 박달수 씨는 죽었군요. 이 창자를 증거로 가져가겠습니다. 당장 차에서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다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주장해 보시죠. 봤어요, 내 남편 죽은 거? 내장만 남겨놨다면 볼 수가 없겠죠. 설마 팔다리는 포르말린 병에 담아놨습니까? 선생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요, 제 남편 곧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지 두고 봅시다. 선생님, 잠시만요. 김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저예요, 김미숙. 그래, 미숙이 우리 미숙이.
가 아니라 김미숙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 곧 대구로 출발할 예정입니다만. 방금 전에 보험사에서 또 왔었어요. 특별보험 조사원 나 보은시겠군요. 아세요? 피고 측에 신청한 또 다른 증인입니다. 보험금 신청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일은 없다면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 그리고요. 부공장장은 왜 만나보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남편을 배신한 회사 측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다 변호 전략의 일부라니까요. 잠시 후 댁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략적으로 공판 연기를 신청할까 합니다.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한 발 물러서는 셈이 되는 건데 결과를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게 더 많습니다. 여보세요? 김숙 공인. 여보세요? 여보가 왜 영덕이 방에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6월 14일 15시 김나라 12세 위와 간. 7월 16일 17시 35분 이지영 12세 최장과패. 8월 30일 13시 11분 김수진 11세 신장과 소장. 거실로 나가요. 거실에서 내가 그간의 일을 다 설명해 줄게요. 다가오지 마. 3월 15일 07시 20분 박영덕 14세 심장. 여보. 영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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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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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부터였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당신이 먹고 소화시키고 조금씩 숨 쉴 수 있기 시작하던 때가. 우리 영덕이 당신 안에서 사는 거예요. 헤어진 게 아니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덕이가 차갑게 식어가던 그때 생각났어요. 문둥병 환자들이 이 사람의 내장을 먹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여보, 내가 병원에서도 포기한 당신을 데려와 당신 몸에서 그 썩어버린 내장들을 하나씩 꺼내고 그 어린 내장들로 하나씩 채워가면서 당신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당신을 잡아먹었어. 내 숨이 더럽게 채워지고 있었어. 이제 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괴물이 돼버렸다고. 아니야 여보. 아직 무너지면 안 돼. 안 돼.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추악하고 비참한 목숨이 또 있을까. 우리 이길 수 있어? 당신 고칠 수 있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모두 우리를 위해서였어.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고 숨 쉬어. 숨. 우리를 위해서. 그래. 행복한 내 가정을 위해서. 차라리 죽게 내버려뒀어야지. 내 편은 하나도 없었잖아. 공장도 변호사도 이웃도 당신까지. 당신이 6개월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고통이 찬 눈으로 매일 밤을 지새울 때도 약국도 다 넘어가고 이 집도 다 넘어갈 판이고. 아, 내 새끼. 우리 영덕이가 그렇게 혼자서 죽어버렸을 때도 나는 놓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어렸을 때도 그랬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해지거나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보, 나 이제 당신 놓고 싶지 않아. 나 이제 당신만 곁에 있으면 돼. 나 당신 절대 놓지 않아. 여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여보. 우리 아이는 보내주자. 내보내면 우리 끝장이야. 나 당신 용서 못해. 용서하지 마. 살아서. 우리 괴물이 되지 말자. 이
세상에 어떤 괴물 투성이야. 싸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괴물은 나 하나면 좋게. 당신은 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당신이 용서 못해도 상관없어. 나 어떤 괴물이 돼도 상관없다고. 나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잖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았어. 나보고 그만 좀 하라고? 내 슬픔이 이제 당신들한테 진절머리가 난다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도 땀 흘리는 당신마저 놓치고 싶진 않았어. 안돼 여보. 안돼 여보. 나 당신이 원한다고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안돼. 당신 반드시 살리겠어.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되돌릴 수 있어. 안돼. 김미숙 고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강미숙 후배 변호사와 이름이 헷갈려서 제가 오늘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례는요. 현관은 열어두세요. 변호사님 오실 때 부공장장도 다시 온다고 했거든요. S라이프 특별보험 조사원도 DNA 검사 마치는 대로 다시 온다고 했고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고객님과 나누는 대화는 정보보호법 심의 규정에 따라 녹화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녹화는 안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는 시크릿, 비밀이니까요. 핸드폰만 무음으로.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재판은 연기하시기로 확정하신 거예요? 재판 연기요? 전혀 아닙니다. 혹시 아까 통화 내용을 오해하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그건 일종의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전략입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란 뜻이죠. 상대 측이 재판에서 이길 듯한 분위기를 가져가지만 정작 중요한 실리는 우리가 챙긴다는. 난 실리 바라지 않는데 공장과 본사의 보상을 원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야 잘 알고 있죠. 고객님과 저는 돈을 바라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변호사님과 전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승리? 그때 왜 재판을 연기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승리를 위한 연기?
부공장장은 자기네가 이길 거래요. 남편은 유독물질인 줄 알면서도 약품 배합소에 들어갔대요. 그 대가로 이 집 잔금 받았고요. 부공장장이 회사 측 입장에서 그 증언을 할 거라는데. 아, 환경위원회 보고서도 공장 약물이 기준치 이상의 유해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요? 정말 나쁜 놈들이네. 아니 환경위원회까지 손을 썼대요? 참나 이놈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검찰총장님한테 지금 당장 전화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불공정한 싸움은 여러 이권들이 너무 많이 개입한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어수래요. 역사상 한 번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촛불의 변화, 정의의 승리. 총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정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셨던 거구나. 그럼요. 그게 아니라면 김미숙 고객님은 뭘 위해서? 나?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요. 내 남편 살려서 다시 공장에 보내기 위해서요. 고객님 남편은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절대 살기 힘들다는. 그래도 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내장을 다 바꾸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공장기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을 텐데. 왜 인공장기를 써요? 싱싱한 장기가 얼마나 많은데. 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아이고, 이 부공장장이 많이 늦네. 아무래도 나가서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굳이 나갈 필요 있어요? 아, 예. 그럼 여기서 하겠습니다. 손님이 계시네?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우리 집 재판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님? 잠시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금방 가실 거니까 들어오셔도 돼요. 주민회의 결과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게 뭐 있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불법은 아니지만 왠지 갑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람 사는 중에 다 가버리고 그렇지 뭐. 다음에 오자니까요. 그 남자애 아직 안 나왔다고요. 들어오십시오. 김미숙 고객님과 잠깐 대화만 나누고 금방 갈 겁니다. 이 친구 전화를 안 받네. 여기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긴급 주민회의를 했거든. 네, 들었어요. 들었어? 어디서? 그거 비밀이었는데. 아니, 뭐가 비밀이에요? 그냥 어디서 들었겠죠. 다들 우리 집 앞을 지나면서 긴급 주민회의 간다고 하던데. 거봐요. 그래? 뭐 아무튼 긴급 주민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미숙 씨한테 참 미안하게 돼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씨네 집 빼주면 좋겠어. 왜요? 냄새 나잖아. 남편 악취. 이 아줌마 참 별나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역도 서울 메트로시티처럼 그 위독하게 아픈 사람은 요양원이나 시골로 싹 다 보내기로 했거든. 동네 미화 사업의 일환으로 말이야. 동네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집값도 막 떨어지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미숙씨네가 이 빌라에서 나가라고. 왜 저희가요? 미숙씨네 남편분 많이 아프잖아. 저희 남편 다 나았는데요. 나았다고? 나왔다고요? 그런 기미는 없었는데. 저희 남편 다 나와서 하와이에서 귀국했어요. 원래 내일 귀국하기로 했는데 우리 가족 어서 보고 싶어서 비행기 일정을 앞당겼대요. 사흘 후에 있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김 변호사님? 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만 정의의 승리가 쉽지가 않아서. 남편 그동안 하와이에 가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집이 조용했었나? 남편 다 나았으면 주민회의 결과는 꽝이네, 꽝. 아니 아까는 집에서 잔다고 했잖아. 하와이에서 오늘 왔다잖아. 그 남자애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애요? 무슨 애요? 그래. 그 남편 다 나왔다니까. 그거야 뭐 이웃으로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 애들 없어진다는 그 소문, 그건 무시 못하겠더라고. 이웃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 그건 오해라니까요. 아니 내가 본 그 수진이라는 여자애는 그렇다 치고 자기가 좀 얘기해봐. 낮에 내가 본 그 남자애는 아직 안 나왔잖아. 솔직히 계속해서 이 집 지켜보고 있었거든. 혹시 오줌 쌀 때 나갈까봐 오줌도 꼭 참고 있었다고. 나도 웬만하면 같이 사는 동네 이웃 의심하기 싫은데 이 집에서 애들 없어진다는 소문 듣고 못 들은 척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애 키우는 입장으로서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이 집을 지져볼 수도 없고. 미숙 씨네 나간다는 거 반대한다고도 했지만 사실 미리 찬성표 던졌어. 사람 의심 가는 거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차라리 서로 안 보는 게 낫지. 그 애 영덕이랑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잠깐 나오라고 할까요? 아니 뭐 애가 공부한다는데 그래 주면 고맙고. 네, 알았어요. 방해해서 미안한데 잠깐만 나와볼래? 이웃 아줌마분들이 네가 잘 있는지 보고 싶대. 그럴래? 그럼 그 문제만 바로 풀고 나와. 네가 좋아하는 쿠키 또 해놨으니까 그것도 줄게. 영덕이도 같이 나와서 아줌마들한테 인사드려. 수학 문제 풀던 게 있어서 그 문제만 마저 풀고 나온대요. 아 참, 영덕이랑 저 해주려고 쿠키 구워놓은 게 있는데 맛 좀 보실래요? 제가 손님 접대가 이렇게 서툴다니까. 다 큰 어른이 무슨 쿠키는 쿠키야. 아, 예, 전 좋습니다. 단 것을 좋아해서. 나도 맛만 보지 뭐. 동네 애들한테 맛 좋기로 유명하다며. 안에 애 있는 거 봤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안에서 대답하는 것 같던데요? 변호사님이 들었네. 그럼 안에 애가 있겠죠. 그럼 주민의 결과는 어떻게 하나? 미숙 씨는 해당 사항 없는 거지. 남편분 아픈 데가 다 낫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요? 미숙 씨는 다 나았다잖아요. 아닌가?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전화가 와 있던데 쪽잠 자느라 못 받았습니다. 바로 전화 드리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두루마리 엠버싱 주식 부공장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김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다들 사모님과 대화는 누가 보면 여기서 나누셨습니까? 잔치 벌어지는 줄 얘기를 막 알겠네. 하려던 참이었죠. 두루미 쪽에서 재판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엄포를 놓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 집은 집에 보장할 가서 사람이 애들 아니라고 저녁 했지 않습니까? 해준다고 그냥. 저를 미끄랬으면 서둘지 말았어야죠. 김 변호사님을 믿고 저를 보낸 건데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는 아니, 잠시만요. 다들 조용! 남편 아플 땐 그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남편 다 나았다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네요. 몸은 다 나았지만 아직 기력까지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나눠드릴 이 빨간 쿠키 드시고 잠시만 조용히 부탁드릴게. 애들도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자, 사양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갈 곳 없는 놀이터 구역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단 거 싫어하시면 살짝 한 입만 제 성의를 봐서라도 조금만요. 아이들 주려고 만든 거라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맛있네. 맛있다. 감칠맛이 나네요. 고기 안에 쿠키가 고기 안에 들었나 봐. 그러게요. 고기를 넣을 생각을 했죠?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게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대량으로 생산해도 돈이 되겠어요. 대박 나겠어요, 대박. 애들이 좋아했나? 여기 미숙 씨, 우리 쿠키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럼요, 얼마든지 밤새 드실 만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숙 씨, 검사 결과가 손님이 계셨군요. 마침 잘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DNA 검사 결과의 증인이시니 따로 녹취가 필요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제가 가져간 그 창자는 사람의 유전자와 98.001%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99.999%가 아닌 이유는 지금 현재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고인이 됐다는 뜻과 비슷한데 완전히 사망한 게 아니라 미라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역사상 미라는 고대 과학의 신기원을 지표하는 증거였으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극복 의지가 아니라 철없는 애들이나 멍텅구리 작가들의 엉뚱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시대적 상징일 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구나 미라가 돼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니 왜 제 말에 다들 웃으시죠? 미라다. 여보 배고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랑해줬네. 시끄러워서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엄마, 수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수진이 소리가 들리는데 수진이 어디 갔어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제 남편하고 영덕이에요. 우리 영덕이는 많이 변했죠. 영덕이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전 남편 돌보느라 영덕이한테 신경 쓸 기력도 없었죠. 밤새 앓는 아이에게 해열제와 진통제를 먹이고 다음 날이 돼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기척이 없는 아이 방문을 열었을 때 빳빳하게 굳어있는 영덕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남편을 살리기로 했어요. 나쁜 놈들이 내 남편 죽기만을 학수고대했거든요. 전 남편이 쉬는 깊은 밤마다 남편의 몸에서 썩은 장기들을 하나씩 꺼내 영덕이 장기하고 동네 애들 장기하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 안 버렸어요. 다들 개벽다기처럼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세상이잖아요. 이웃 간의 정, 사랑 그딴 건 애초에 없었던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전 남편 안 버려요. 절대 이 가정 놓지 않아요. 다시 예쁘게 행복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행복이 다시 찾아왔어요. 잘 다녀와요, 우리 공장장님. 1년 반 만에 출근이라니 어색한데. 여전히 멋져요. 그러니 조심히 다녀와요. 알았어, 멋지게 일하고 올게. 영덕아, 아빠 다녀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수진이는? 수진이는 왜 안 와? 뇌를 너무 많이 잘랐나 바보가 돼버렸네. 그러게 좀 조심하지 그랬어. 영덕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어. 영덕아 미안. 엄마가 꼭 고쳐줄게. 회사에 지각하겠다. 이만 갈게. 조심히 다녀와요, 공장장님.